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에 열차를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양주시도 교외선 열차를 이용해 양주를 관광하는 테마를 만들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연천군도 생활인구 늘리기 중 하나로 관광을 고민하면서 DMZ 열차에 연천 관광이라는 테마를 얹어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인구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천군. 연천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관광을 테마로 관광객들 유치에 머리를 맞대던 중 DMZ 열차를 연천까지 연결하는 관광 열차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연천군도 경원선축 또 DMZ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고민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생활인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결국 갖고 있는 전력적인 그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경기관광공사와 코레일 관광개발은 지난 3월 1일 광복 80호 DMZ 열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파주, 김포 등 3개 코스로 구성됐는데 여기에 연천군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살리는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은 그런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셔가지고 군수님이 또 많은 얘기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경기관광공사가 파주 관광공사로 듣지 않도록 연천군도 각별히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연천 코스는 서울역을 출발해 문산역에서 연계버스를 탑승한 뒤 연천 전곡시장과 열쇠 전망대, 호로고루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보통 관광하면 서울 시내 아니면 지방을 많이 얘기하는데 경기도에 이렇게 또 외국인들을 혹은 또 부산권, 광주권에서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소스들이 많다는 거를 더 저희가 부각시키고 관광공사의 사장님이나 관광공사 분들 자문도 많이 구해서 경기도에도 더 공을 더 많이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은 DMZ 열차 연계에 이어 경기관광공사와 코레일과 함께 열차 연계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 홍보, 마케팅, DMZ 관광 생태계 조성 등으로 생활인구 1,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시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시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포천시는 관내 업체가 포천시청 명의로 위조된 물품 구매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의구심을 품은 업체가 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행히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이 표기됐고 실제 행정 전화번호와 위조된 직인 등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능형 사기 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가 NH농협은행 동두천시 지부와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동두천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평생학습 기회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체결됐는데요. 지자체와 산업체, 대학이 협력해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문제 해결과 시민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시는 앞서 지난 17일 포천시 그리고 대진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번 농협은행과의 협약으로 지자체와 산업체 그리고 학계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는 지난 9일부터 10일간 총 4회에 걸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에 더해 전동 휠체어 탑승, 시각장애 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운전원은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함께하는 동행자라는 마음으로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주시가 해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가동하고 예비평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예비평가는 최근 유네스코가 새로 도입한 국제 절차로 우선 등재 목록 가운데 국가당 1년에 한 건만 제출할 수 있는데요. 양주시는 등재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 공유와 등재를 위한 학술 연구, 보존 관리와 홍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철폐한 3종을 담은 2030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3종 규제 철폐안은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입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사업성을 높여 노후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의 경우 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 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서울시 누리집, 정비사업 정보 몽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64%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2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의 44% 이상이 50제곱미터 미만 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다세대와 오피스텔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청년 경제활동 인구는 208만 명으로 이 중 취업자는 19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뜻하는 플로킹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포항에는 매주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있습니다. HCN 윤경보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요일 오전 7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가. 한 주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량제 봉투와 집게를 건네받은 회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 일석이조의 효과에 뿌듯함은 덤입니다. 기분도 좋고 그냥 지구도 지키는 게 좋아요. 주말 아침마다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더라도 일단 버리진 않는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플로킹을 하는 구간은 러닝이나 걷기 운동,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 매주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쓰레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 버릴 때도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리면 이런 쓰레기가 좀 더 적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르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우리 동네 영웅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쓰레기를 주우시거든요. 근데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바닷가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봉지 정도.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운 쓰레기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넘게 주워온 쓰레기의 양만 해도 어림잡아 4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쓰레기가 사라져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생각해 이런 봉사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잠을 쫓아가며 모여드는 소수의 봉사자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지역민이 지역 언론을 직접 후원하게 하는 이른바 미디어 바우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에서는 지역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디어 바우처가 언급됐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미디어 바우처가 시민 주도형 지원 모델이자 지역 언론 공공성 확대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노종면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노 의원은 바우처 대상을 지역 언론으로 한정해 별도 플랫폼에서 후원하게 하면 중앙 언론 독점을 막고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좋은 기사, 좋은 언론사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토론이 필요하고 어떤 과제를 회수할 때 실행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혈액암에 걸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 차량 분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에게 혈액암이 발병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노후된 세척장비 등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으로 혈액암 등 질병 발생 위험이 높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년 이상 노후된 세척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올해 1분기 경기도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만 6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경기도 고용 데이터 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내 취업자를 증가시킨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는 전국 취업자 증가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최경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고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하던 경기 지역화폐가 지난 25일부터 카카오페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삼성페이와 연동해 도입한 경기 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카카오페이를 도입하면서 모바일 운영체제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경기 지역화폐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 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앱 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경기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에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실시한 기호 추첨에서는 기호 1번 허원 의원, 기호 2번 백현종 의원, 기호 3번 이석균 의원, 기호 4번 김성수 의원, 기호 5번 윤태길 의원이 출마 후보로 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후보자 정견 발표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광역의원 총회에서 진행되며 이후 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인천시가 지역 종합병원인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과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형기 인천기독병원 병원장, 백승호 인천백병원 이사장이 참석해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인천에 거주하는 3만 5천여 명의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국가지정보훈병원이나 일부 위탁병원을 통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독병원과 백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등의 비급여 진료비의 20%에서 30%가 감면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